국가에서는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하고 이렇게 말해주시는 선생님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어머님들 아이들 키우면서 돈 많이 드시죠? 돈 많이 드시는데 그것도 조금 줄일 수가 있는데 돈 많이 드는 이유가 남들 기준을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남들 기준. 그리고 평균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평균보다 사실 높게 생각하세요. 높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가장 저조하고 그리고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고 좀 노인도 자살률도 가장 높고 노인 빈곤층도 가장 높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선배 마음이 다들 남들이 이 정도 하니까 하는 기준으로 키우다 보니까 그게 밑에서 보기에는 다 그렇게 키워야 된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앱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했을 때 비용, 그리고 초등학교 때 뭐 아이들 키우는 뭐 사교육비, 뭐 또 그런 비용, 또 중학교, 고등학교 비용, 그리고 대학교까지는 등록금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날까요? 아이들이 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다 취직 잘 되면 다행인데 또 취직도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이가 또 나이가 되어서 결혼할 때 됐습니다. 그럼 돈을 모은 건 또 없지요. 그러면서 또 결혼 비용. 이게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이를 키우지 말고 또 우리 둘이만 결혼해서 잘 살자. 그래서 딩코족이라는 말도 요즘 너무 흔하게 주변에서 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걱정되는 부분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아이를 키움으로 해서 즐거움, 행복감, 이쁨, 사랑스러움 이런 거는 우리가 또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남들이 하는 옷을 사주고 남들이 하는 걸 다 시키는 게 어머님들, 아버님들 만족감이에요. 아이들은 꼭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남들이 엄마 내 친구는 그렇게 하는데 했을 때 엄마들은 엄청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다른 엄마들보다 못한다고 얘가 너무 섭섭해 할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서 아이가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안 하네 이런 소외감도 살짝 느껴보면 소외감까지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나고 보면은 만약에 진짜 그런 걸 다 소외감을 느꼈다면 우리 두 아들은 지금 엄청 소외감 느끼는 사람으로 자랐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한테 상당히 원망하는 아이들로 자랐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두 아이를 키우면서 미리 뭐 공부해서 우리 아이들을 뭐 사교육 없이 키우고 미리 공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전략하려고 키우려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남들 기준보다도 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제 기준을 잡았을 때도 그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두 아들이 봤을 때는 부모님이 참 우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전략하는 방법 그리고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었을 때 우리 때보다는 지금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때는 그렇게 또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튜브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주변에 뭐 그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제 아가씨 때 저희 친정 언니가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생각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언니가 형부가
갑자기 실직을 당했어요. 우리 조카가 한 3살 정도 됐을 때, 4살 됐을 때. 근데 우리 언니가 갑자기 막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유가 조금 있으면 이 아이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 때문에 얘 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아가씨였죠. 아가씨였고 또 뭐 20대 초반 정도였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려면은 또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이렇게 돈이 참 많이 들겠구나. 순간 되게 상당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또 약간 세월이 지나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서울 올라올 때도 주변 사람들이 서울에 살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만약에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생활을 해도 대구에서 만약에 생활비가 100만 원을 든다면 서울에 올라가면은 150만 원을 든다. 50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좀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둘이서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돼지갈비를 사 먹었습니다. 대구에서 그 당시에 돼지갈비가 1인분에 한 2,500원, 뭐 3,000원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 돼지갈비를 사 먹으러 또 갔는데 제가 뭐 1인분에 9,000원이더라고요. 상당히 또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당장 뭐냐면 집에서 구워 먹는 전기 후라이팬 있죠. 그걸 구입했습니다. 그걸 구입할 때도 이 후라이팬에 몇 번만 돼지갈비를 구워 먹어도 내가 얼마를 절약하는 거다 생각 기준을 잡고 전기 후라이팬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신을 하고 또 병원을 또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또 이제 진료비가 또 몇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되지요.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돈도 많이 들겠구나. 기저귀도 얼마다더라. 분유도 얼마라더라. 그리고 또 아이가 또 임신했을 때 책도 사줘야 된다더라. 뭐 주변에서 막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남들 말하는 기준으로 하자면 남편 혼자 돈을 월급 벌어서 거기에 돈을 다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분유도 뭐 중간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보통 만약에 10,000원짜리가 있고요. 3,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같은 뭐 어떤 물건인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중간치를 선택한대요. 그러면은 조금 마음에 약간 편안함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한 거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엄마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싼 거 놓고 싼 거 놓고 중간 금액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분유를 중간 금액대를 먹였고 그리고 기저귀도 조금 중간대를 사용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예를 들면 아기 용품이라든지 그런 걸 살 때는 처음에는 막 구입하려고 장바구니에 다 담아놨다가 결국은 우리 또 시어머니가 이웃에서 또 했던 거, 형님 애가 했던 거 그런 걸 다 모아 놓으셨는데 그걸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난 처대여서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왜 이런 걸 주냐고. 하지만 이제 막상 살려면 너무 비싸니까 어머니가 주셨는 걸로 다 이용하면서 전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참 현명한 생각인데 그때는 왠지 어머니가 나이 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잘했습니다. 아기들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한 번 아이를 살짝 몇 달 사용했던 거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후진 거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 마음에 새 거, 제일 좋은 거, 명품인 거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고 엄마 위안이지 엄마가 만약에요 그런 공부가 되어 있고 이웃 현명한 엄마들이 그런 걸 알려줬다면 처음부터 당연하게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마음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 때는 못 모르고 돈 더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또 유아기 때는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을 보낼 때도요 대부분 주변 엄마들이
3세 때부터 다 유치원을 보내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또 어떻게 보면 돈의 영향이 좀 컸겠지요. 어떻게 또 생각을 하면서 합리화를 시켰냐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가면서 거의 다 뭐 그때는 또 친구를 좋아할 시기고 엄마랑 가장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기가 유아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엄마가 하면 껌뻑 죽고 엄마가 가장 좋아할 아이 시기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최대한 늦게 보내자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마음 먹고 하면서도 속으로 한편으로는 남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남들처럼 안 해서 우리 아이가 뒤지는 건 아닐까? 항상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또 현명한 어머니들이 저한테 좀 알려주고 했었으면 결국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했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다들 그렇게 할 때 제가 못하는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되게 아팠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엄마표 영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기는 돈이 너무 아깝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선택한 거였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를 또 보내면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한글은 내가 아니까 한글까지 해보자. 뭐 숫자 정도는 아니까 내가 해보자. 그러면서 점점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엄마표로 뭐 사교육 없이 보냈는데요. 그렇게 했었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는 돈 든 게 없습니다. 그냥 먹는 것도요. 저는 거의 배달 음식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요 한 2달 정도를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입시가 끝났으니까 남들이 하는 뭐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또 남들이 하는 군대 가기 전에 뭐 여러 거 외식도 조금 해보고 또 남들이 하는 또 뭐 아이들이 또 뭐 입시가 끝났으니까 친구들이랑 여행 가니까 제주도 여행도 한번 보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남들이 하는 걸 살짝 따라해봤는데 돈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또 약간 현명해가지고 다 더치페이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용돈을 이렇게 주려니까 이제 감정이 앞서서 그래 뭐 군대 가기 전에 이것도 해봐야지 뭐 이것도 해봐야지 용돈을 막 주다가 어느 선에서 제가 탁 이 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냈죠. 요 정도 용돈으로 군대 갈 때까지 써. 왜냐면 남들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현명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엄마가 준 용돈 알뜰하게 쓸게 이렇게 하고 답장이 왔는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들이 한다고 따라 하면요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모을 수 없고요. 정말 그렇게 남들 따라가는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 노후는 없습니다. 노후는 없고 이 아이가 그렇게 남들 하는 걸 따라하는 방식으로 부모를 보면서 살았으면 이 아이도 그렇게 산다고 허덕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일단 방법은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데 학원을 영어 유치원 뭐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다 보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는 거죠.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서 제가 지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그때는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오직 아이 교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엄마표 영어, 뭐 엄마 공부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내가 경제 공부라든지 재테크 공부를 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후회가 들거든요. 남들 방법을 따라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제 기준으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다면요. 어머님들 기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또 의문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이랑 비슷한 유튜버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몇 명을 찾아서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맞구나 확신이 들 거고요. 그리고 그런 관련된 책을 보십시오. 그 책들은 그런 방법을 해서 성공하셨거나 그런 방법을 해서 또 즐거운 삶을 사시는 분들 책들이 많잖아요. 아, 그러면은 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또 확신이 들어서 마음이 덜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는 거 해. 너 행복한 거 해. 엄마 마음이야. 이렇게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대부분이. 보통 제가 우리 두 아이를 이제 입시 상담을 갔잖아요. 담임 선생님이랑. 학교에서도 선생님, 제가 이 학교, 이 과에 아이를 보내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아, 어머니, 이 과에서는 어떤 진로로 빠지고, 이 과에서는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하고, 이렇게 말해주시는 선생님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걸 찾아보시고요. 얘가, 뭐 공부 쪽으로 정말 그쪽으로 그냥 이렇게 나가서는 나중에 또 대학교 4년 졸업하고 나서도 정말 그때서 또 취업 그런 거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 아이가 공부를 직접 시켜봤을 때 어머니가 확실히 아시겠죠. 왜냐하면 학원 보내서 아이가 잘 못할 때는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선생님 자꾸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고3까지 보내거든요. 근데 엄마가 시켜봤을 때 엄마들이 알아요, 감으로. 또 옆에 있어 봐서 알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나중에 10년 뒤에 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갔었을 때 우리 아이가 자기 지금 상황이 너무 초라하고 또 뭔가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때 그러면 동창생 모임 나가지도 않겠지요. 하지만 나갔을 때 나 요즘 여기 다니고 있고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미리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아이한테 제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지금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 대부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는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어머님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어머님들도 아이들을 현명하게 키우시고 또 돈 전략하셔가지고 그 종잣돈으로 또 열심히 또 노후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